미드나잇 애널리스트 콜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굉장히 좀 뭐랄까요? AI 위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 CPI도 네. 나왔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회담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 볼거리가 좀 많은 상황인데 현재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앞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하드웨어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3대 지수의 어떤 등락률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결국에 내일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의 흐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3월 초에 처음 미국과 이란의 노이즈가 발생되었을 때보다 유가의 움직임에 지금 주식 증시의 어떤 민감도가 조금은 떨어졌다는 것은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뭐 내일 결과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협상이 잘 되는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또 짧은 기간 안에 저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동성에 대한 주의를 좀 당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생각보다 미국 증시가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느낌상 되게 미국 증시 못 갔다라는 느낌 봤는데 S&P 500 6,800선 복귀했고 나스닥 종합도 22,000 후반대예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 8거래일 연속으로 일단은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조정은 끝났고 반등 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조정은 끝났다라기보다는 일부 몇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니 그 기업들 위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지수의 왜곡 현상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좀 찍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뒷단에서 따라가는 저장 장치를 만드는 낸드 쪽, 그러니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기업들 모두가 지금 한 몸이 되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산업의 구조상 결국엔 공급단을 늘리려면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처해지다 보니 앞단의 하드웨어 기업들을 따라서 뒷단에서 움직이는 장비주들까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지 미국 증시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섹터 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보면 수급을 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체력이 강하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서요. 일단 실적이 몰리는 쪽에서 플레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또 1분기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어찌됐든 최근에 3, 4거래일 동안 뭐 3, 4%씩 올라오면서 이제 뭔가 들어갈 만하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것의 요인을 찾자면 지금 이란 전쟁 관련해서 약간 우려가 줄어드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AI 관련된 계약 건수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먼저 반등세가 시작된 걸까요? 어떤 게 순서상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AI 쪽으로의 투자가 지금 과거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버블 논란, 고점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AI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이 정면 돌파하는 거죠. 고점 아니고 버블도 아니다. 우리 이만큼 돈을 벌고 있으니 앞으로 캐펙스 투자는 더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늘리고 있다. 이것을 대표 기업인 아마존이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우선은 AI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이러한 노이즈가 주말 사이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정확하게 학습들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대외적인 변수로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번 주에 가장 또 강력하게 상승을 했던 기술주 혹은 반도체 IT들이 쉬어가겠지만 이 쉬어감은 결국엔 다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것으로 지금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는 크게 걱정 없이 테크주들 위주로 한번 집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고민,
미국의 3대 지수가 좀 많이 쉬었고 지금 반등세가 쉼없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 예. 저는 가지고 있는 지금 비중은 즐기시되 신규 투입은 그냥 딱 하루만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좋은 이야기가 혹은 나쁜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지금의 흐름에서 비중을 공격적으로 태우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다음 주 초에 흐름을 보고 한번 투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뭐 하이닉스, 뭐 예비 실적 이런 얘기가 돌면서 시장을 굉장히 올리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던 주간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 AI 쪽으로 수급이 몰릴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이것을 연장을 해야 되는지는 내일 회담을 좀 보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이 시장을 누르고 있던 헤지펀드 관련된 이슈들 바뀔지 좀 궁금한데 강윤 아나운서가 질문 주시죠. 네, 헤지펀드에서는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보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공매도를 청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숏스퀴즈가 진행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공매도 물량이 지금 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숏스퀴즈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것을 따라가느냐 또 그것도 녹록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헤지펀드사들이 규모는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들이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차라리 오늘의 흐름을 좀 현혹되셔서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다음 주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서두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라고 했잖아요. 미증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이 실적 시즌에 가장 투명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실적 발표 전에 먼저 올라가고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나오면 실적 잘 나오는 대로 상승을 하고요. 실적이 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이제 조정이 나와요. 잘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그냥 예측을 하기보단 저는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실적이 나오는 대로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미국 증시 투자할 때는 미국 증시 기업들의 펀더멘털 보고 투자하는 게 맞았었는데 언젠가부터 특히 작년 4월부터는 뭔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자, 다음 주에 ASML의 실적 발표 그리고 TSMC의 본 실적 발표, 넷플릭스의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저희와 함께 계속 또 이 얘기 나눠보시죠. 자, 우리 시간으로는 일단 11일이죠. 토요일에 이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거물급들이 모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잡음은 지금 실시간으로 있긴 합니다만 원만한 협상 가능할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저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협상, 2차 협상, 3차 협상 이걸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기에 너무 큰 기대를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도 그렇고 오만도 그렇고 통행료를 수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수치를 한번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그들도 이제 자본주의의 자금을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수치를 안 하는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를 조금 갈라 놓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실시간으로 보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앱들을 좀 보면서 실제 선박들이 통과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속보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죠. 한쪽에서는 좋은 쪽으로 또 한쪽 뉴스를 보면 또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뉴스 하나하나 헤드라인만 보고는 지금 평가하기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보이는지 여부를 보고 저는 좀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내일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끝나는 것. 그런데 이 1번은 나올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관리할 거냐. 지금 이거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
예를 들어 하르트 섬을 공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이라도 가지고 가야 본인 자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전리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그걸 또 가져가고 싶은 게 트럼프 행정부일 것 같고, 반대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뺏기게 되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된 인프라를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도 뭐 우라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보다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권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 단 하루 만에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관리권을 어떻게 되냐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문제인데요. 이 이란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이 두 나라에 관련된 문제도 이번 전쟁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스라엘과 문제가 되는 쪽, 레바논이라고 쓰지만 헤즈볼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그 지역을 이스라엘은 계속 못 살게 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레바논 내에 헤즈볼라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미사일 거치대가 설치가 되었을 땐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편하지만 20km가 됐든 30km가 됐든 위로, 북쪽으로 좀 위로 올려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잘 해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하는 건 네타냐후가 지금 현재 이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부정부패로 법정에 어떻게 보면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비상국가가 이제 해제가 되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 네타냐후를 그때 이제 집행하지 못했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전쟁이 조금 길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네타냐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미국과 이란이 잘해보려고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걸 또 트럼프 행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경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미사일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지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그들만의 이야기로 치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아예 발을 빼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이지만 미국과 이란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 크고 작은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그들만의 어떤 리그로 이제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뭐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증시에 민감하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뉴스는 시장에서는 크게 또 반응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라고 하죠. 헤즈볼라와 이제 이스라엘의 다툼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마치 미국이 이란을 칠 때 약간 틈을 잡고 같이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도 일부러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고위 관리들만 남겨놨다. 일부러 전쟁을 좀 길게 하려고 이런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상이 좀 잘 진전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란 우라늄 농축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내일자로 예정된 회담은 호르무즈 통행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지 혹은 협상을 할지. 근데 미국이 여기서 통행료를 같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이 증시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5대5로 그리고 통행료라고는 하지만 우리 그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의 보호를 해준다라는 명목으로 그냥 빠르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이란은 이란대로 입장이 있죠. 아니 우리 앞바다인데 왜 이걸 미국이 관리하고 그 돈을 가져가? 라는 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너희들 원래 이거 그냥 배가 지나다니도록 냅뒀던 곳 아니냐. 그런데 나 때문에 지금 통행료를 받게 되고 돈을 버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입장에 참 이건
트럼프스러운 생각인 거죠. 그런 입장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 5대5로 해결이 되는 게 저는 가장 빠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방법에 대해서도 가상화폐를 좀 도입을 하자. 혹은 지금까지는 또 위안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상황이라서 이걸 트럼프가 그냥 가만히 냅둘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5대5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협상 혹은 3차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돼요. 1차 협상이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당연히 시장에 충격은 오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2차 협상이 잡히면 또 시장은 그 2차 협상이라고 하는 명분을 삼아서 다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1차 협상이 안 되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2차 협상이 만약에 늦어진다. 혹은 길어진다. 그리고 굉장히 나중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하여 첫 번째로는 1차 협상에 대한 어떤 결과치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결과치에 대한 부분은 욕심을 내려놓고 두 번째 2차 협상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좀 전략이 아니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1차 협상은 사실상 기술 협상에 가까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현재 뉴욕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협상이 잘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군사력 동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줄자막으로 나온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CPI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PCE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CPI 같은 경우는 0.9% 월간으로 올랐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사실은 전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번에 0.9% 3.3% 인플레. 일단 이번에 수치 전에 가장 최대 상승폭이 그럼 언제 나왔냐 이게 데이터를 좀 쳐다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올라왔던 CPI 이후의 최대 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전의 데이터에서도 결국엔 전쟁 때문에 크게 한번 올랐었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때 이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CPI가 내려왔느냐라고 봤더니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떤 지표에는 당연히 급등한 유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항공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근원 서비스 물가는 좀 안정적이었어요. 어제 지표 생각을 해서는 이렇게 되면 오늘 일시적으로 튄다라고 감안을 해도 미국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항공권을 제외한 대다수 근원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페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폴리마켓에서 보면 그때 대비해서는 연내 1회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하여 오늘의 지표에 에너지 가격이 반영되긴 했지만 저는 이 정도라면 잘 방어한 지표가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하회한 지표였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가 지금 발표에 따르면 30%씩 이상 올랐습니다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종목 얘기도 넘어가죠. 네. 인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인텔이 굉장히 강합니다. 추론 AI에 CPU가 필요한 건 알 텐데 거기다가 뭐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협업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텔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지만 지금보다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인텔이 작년에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고 나서부터 뭔가 이제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미국 내 기업들이 샀지 않던 인텔에 가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발주를 줬는데 인텔의 생산력을 감안을 해보면 그들이 준 수주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생각한 것보다 빈수레가 좀 요란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그때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면 저는 그 실망 매물이 나올 때를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지분을 매입하면서 생산 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캐파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쫓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에게는 그렇게까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다수가 자체 칩을 지금 만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칩이 굉장히 지금 판매가 잘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시점과 시기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인텔에게도 저는 분명히 기회는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돌이켜보면 펜티엄 프로세서로 정말 인텔이라는 회사는 세상을 장악했었는데 다시 한번 맞아요. 그런 날이 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I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엔트로픽의 이 미소스가 또 금융주를 흔들었습니다. 이 엔트로픽의 미소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엔트로픽이 금융주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뭐 대항마? 뭐 혹은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팔란티어도 그렇고 지금 심지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트럼프의 SNS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엔트로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더 지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중에 뭐 인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참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엔트로픽의 지금 트래픽 자체의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엔트로픽도 자체에 또 칩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소프트웨어사는 당분간 수급이 돌아오기까지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오히려 엔트로픽 때문에 하드웨어 쪽 메모리 칩 관련 기업들이 더 크게 시장에서는 반영을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범명성이 중요도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엔비디아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크지 못했던 커팅 마이징이 가능한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브로드컴을 좀 예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뭐 AMD와 인텔은 서로 경쟁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쪽은 브로드컴이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스텀 칩 사업하고 있는 브로드컴, 뭐 마벨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해 보자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나왔던 얘기 들어보니까 그놈의 엔트로픽 AI 때문에 금융 섹터도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보통 이 금융에서 하고 있었던 다수의 일들을 엔트로픽이 문제가 아니라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술력으로 이제 대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비단 금융 쪽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AI 에이전트의 확장에 따라서 뭐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계속 좀 나왔던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인투이트라고 하는 기업, 제가 앞서서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세무 회계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AI가 했었을 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확도도 더 높다라고 하니까 이걸 확장해서 보면 금융주들에게도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워낙 수백 년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그들만의 어떤 점유율이라고 했었던 부분들을 AI가 가져가게 되면 그들의 어떤 매출 구조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벌써부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민감하게 받는 것에 저는 이해는 하지만 금융주들까지 벌써 걱정을 해야 되나? 이건 저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백악관의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종목 주가들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AI를 일단 다음 주까지도 보자. 다만 내일 회담을 좀 보고 난 뒤에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갖고 와 주신 관심 종목들 보니까 역시 전부 아까 말씀 주신 에이직 반도체 업체들이네요.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모놀리틱 파워만 좀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거 가져오셨나요?
일단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범용 제품보다도 각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원하는 스펙의 반도체 칩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칩들로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에는 그 칩 사용에 맞는 전력 효율화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지금 에이직 반도체가 저는 1순위이고요. 두 번째로는 광통신, 광트랜시버가 붙어야 됐고 예. 여기에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저전력 혹은 전력 효율화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괜찮고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올 때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광통신 그리고 커스텀 칩에 모두 관련이 있는 모놀리틱 파워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